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중 100m 심해에서 시설을 손보고 있는 한 다이버. 그들은 다이빙벨을 통해 심해로 이동하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린다. 얼마 가지 않아 다이빙벨과 연결돼 있던 생명선이 끊어졌고 남은 공기는 8분의 여유밖에 없었다. 강한 압력의 물속 깊은 곳 심해에서는 다이버가 호흡하는 가스를 체내에 포화시켜 장시간 수중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심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빙 선박의 압력이 가해진 공간에서 머물며 가압을 통해 몸에 적응 기간을 가진 후 다이빙벨로 넘어가 심해로 잠수를 하게 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들어갈 때 이옥순으로 진행된다. 2012년 8월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에버딘에서 200km 떨어진 북해. 이곳의 해저에는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송유관의 일부 구조물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심해 잠수부 크리스와 데이브 그리고 덩컨이 한 팀이 되어 이곳에 모인다. 그들은 약 한 달여간의 작업을 위해 다이빙 선박 토파즈의 가압 공간에서 약 28일간 머무르며 심해 잠수를 준비했다. 당시 50세였던 덩컨은 멤버 중 다이빙 경력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북해에서 17년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이 길지 않았던 크리스에게 많은 조언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이버는 보통 계약직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일을 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토파즈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세 사람이 잠수 임무를 할 날이 점점 다가왔다. 9월 18일 밤 9시경 심해 잠수를 위해 다이빙벨로 건너간 세 사람은 곧 약 80m 지점으로 하강한다. 작업 지역에 도착 후 예정대로 크리스와 데이브는 장비를 착용한 채 다이빙벨을 나왔고 덩컨은 다이빙벨 안에 머물며 작업자들에게 연결된 50m 길이의 구명줄을 공급하는 등 기타 지원 업무를 맡았다. 잠수부들은 다이빙벨과 약 5cm 두께의 튜브선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튜브 안에는 공기 공급선, 통신선,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 장비선, 그리고 전체 장비에 전원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잠수부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고 또 다이빙벨도 수면 위의 선박과 튜브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당시 수면 위의 다이빙 선박 토파즈에는 총관리자 크레이그 프레드릭이 타고 있었고 그는 잠수부 헬멧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작업 상황을 보며 지시하였다. 그렇게 크리스와 데이브는 스패너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고 약 1시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토파즈의 사무실에서 비상 알람이 울린다. 계기판엔 녹색 불빛은 곧 노란색의 경고등으로 바뀌었고 이는 선박이 정해진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강한 물살에 밀려 표류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선박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면 다이빙벨과 연결된 선이 당겨져 잠수부들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레이그는 잠수부들에게 다이빙벨로 즉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장비를 모두 내려둔 채 서둘러 복귀를 시작한 크리스와 데이브. 크리스는 다이빙벨로 복귀를 하던 중 자신의 튜브선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에 선을 따라가 보니 금속 장비에 일부러 매듭을 지어 놓은 것처럼 꼬여 있었다. 같은 시각 다이빙벨에 있던 덩컨도 크리스의 줄이 팽팽해진 것을 확인했는데 줄은 가볍게 엉켜 있는 게 아닌 굉장히 빡빡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줄이 끊어져 크리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크리스와 함께 있던 데이브가 크리스를 도우려 했지만 곧 데이브의 튜브선이 당겨져 자리를 떠나버렸고 혼자 남은 크리스는 미친 듯이 줄을 풀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순간 삐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크리스의 생명선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순식간에 공기가 사라진 크리스는 재빠르게 비상공기 탱크를 열어 호흡하였지만 그마저도 8분가량의 공기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거기다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크리스는 더 깊은 공간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냉정을 잃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탐색하던 중
송유관 구조물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것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온다. 구조물의 가장 윗부분까지 올라왔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공기는 단 5분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크리스는 두려움보다는 체념 상태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거센 파도 때문에 약 200m 거리까지 밀려난 토파즈 선박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수중 장비를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장비가 보내온 사진 속 크리스는 축 늘어진 채 이미 생존 신호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때는 크리스의 생명선이 끊어진 지 16분이 지난 밤 10시 17분경이었다. 마침내 배가 안정을 찾았을 때 데이브는 즉시 크리스를 찾으러 떠났고 곧 축 처져 있는 크리스를 찾아 그를 데리고 다이빙벨로 복귀하였다. 그가 죽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헬멧을 벗긴 뒤 인공호흡을 이어가던 중 기적적으로 크리스가 깨어났고 이때는 그가 생명줄을 잃은 지 3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거기다 크리스는 뇌에 손상도 입지 않은 듯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며 아주 멀쩡한 상태였는데 당시 저체온증을 유발하기에 적합한 3도의 수온과 크리스의 잠수복 안에 있던 높은 농도의 산소가 오히려 그의 조직과 세포를 포화시켜 기능을 늦춰주어 그가 살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가 어떻게 뇌 손상 없이 살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후 그들은 곧장 수면으로 올라가 토파즈에서 3일 동안 감압을 하며 몸을 회복한 뒤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사고 발생 3주 후 크리스는 자신의 몸 상태가 온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다시 토파즈로 돌아와 잠수부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여전히 크리스의 생존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